특발성 공격 행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격 행동이기 때문에 공격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해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문제 행동 중에서 공격 행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종류에 따른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려견의 우위성 공격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려견의 영역성 공격 행동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반려견의 공포성, 네 번째로는 포식성, 다섯 번째로 아픔에 의한 공격 행동, 여섯 번째로 동족 간 공격 행동이 존재하고요. 일곱 번째로 특발성 공격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서 우위성 공격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위성 공격 행동이라는 것은 반려견 자신이 사회적 순위를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또는 그 순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우위성 공격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려견 스스로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존재가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억지로 시킬 때, 혹은 반려견이 걸어가다가 지나치는 반려견이 당당해 보이면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공격 행동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위성 공격 행동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다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분리불안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집안에서의 주도권, 서열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했을 때 발톱을 깎는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흔히 싫어하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이런 우위성 공격 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위성 공격 행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강한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운시켜주는 훈련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영역성 공격 행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영역성 공격 행동이란 것은 반려견이 자신이 생각하는 세력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영역에 침입하는 개체가 있으면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자신이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 방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을 영역성 공격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역성 공격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앞서 말했던 우위성 공격 행동과 비슷하게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에게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은 보호자님 자체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자님과 자신에게 접근하는 개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싸우기 싫거나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달려들어서 짖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내 세력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 시 이러한 영역성 공격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많은 행동의 차이를 보입니다. 우위성 공격 행동과 영역성 공격 행동을 같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넘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아지가 오면 실제로 물고 싸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평상시에 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누군가 다가올 때는 굉장히 사납게 짖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로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회피를 하거나 보호자님 뒤에 숨는 등 싸움을 피하고 이 세력권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성 공격 행동에 대해서도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 행동 교정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공포성 공격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성 공격 행동은 이름 그대로 공포나 불안의 행동학적, 생리학적 징후를 동반하는 공격 행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 강아지가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혼을 내시다가 강아지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구석에 몰렸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혼을 내거나 하시게 되면 강아지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공격 행동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 공포성 공격 행동 중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식성 공격 행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포식성 공격 행동을 하는 반려견의 특징으로는 상대방을 주시하고 침을 흘리거나 엎드리거나 하는 등의 낮은 자세를 취하는, 그래서 자신을 최대한 모습을 숨기고 덮치기 적합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포식성 공격 행동은 예전부터 사냥을 해오던 사냥개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 사냥개들은 사람들을 도와서 해수를 하는 강아지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그런 거대한 동물을 사냥을 할 때 몰래 접근했다가 덮치고 죽여서 직접 가져오고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DNA가 남아있어서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포식성 공격 행동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큰 공격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교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정을 불가하다고 판정하는 반려견들도 있고 애초에 교정 교육 수업 자체를 거부하는 훈련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는 공격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섯 번째, 아픔에 의한 공격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소형견이 칠개골이나 뒷다리 쪽이 안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것들이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강아지들을 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을 안으려고 할 때 사람이 손이 가면 내가 아플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로 공격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혹은 내가 현재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 또 공격 행동이 나오고, 이것이 방어적 공격 행동과 비슷하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아픔에 의한 공격 행동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기보다는 수의사분에게 진료를 받아서 아픔에 의한 통증의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인 동족 간 공격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족 간 공격 행동은 반려견들이 서로 우열 관계에 대해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우열,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싸우는 행위가 이 동족 간 공격 행동에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견들, 이 투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보면 바로 달려들고 물고 최대한 그 강아지를 다치게 하고 혹은 죽이게까지 만드는 개를 계속 교배하고 개량해 오면서 사나운 개를, 강아지만 보면 달려드는 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량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식성 공격 행동과 마찬가지로 문제 행동 교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 투견 문화가 점점 많이 사라지면서 투견들도 점점 순한 강아지들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유전적 요인들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이 투견들은 동족 간 공격 행동이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발성 공격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특발성 공격 행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격 행동이기 때문에 공격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해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격행동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격행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사. 우리는 훈련사.